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을 80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80년 후에 최종 자산은 204억이 되거든요. 미국 지수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이 매년 10%씩만 상승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면은 내가 원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확신을 갖는 좀 계기가 될 텐데, 무턱대고 좀 남이 오른다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도 좀 우상향이 확정된 그런 미국 지수 투자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천천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그 자산 배분을 어떠한 비율로 좀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주식, 뭐 코인, 뭐 채권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금융자산 비율이 한 6대4 정도로, 이제 지금도 아직 좀 부동산의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좀 큰 목표로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금융자산 1대1로 좀 맞추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꼭 안전 현금성 자산 30%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성 자산 30%를 유지를 하는 이유가 꼭 뭐 안전자산이니까 안전하게 보관하기보다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예수금으로 좀 꼭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현금은 이제 쓰레기다, 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에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현금을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녹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은, 이번 이제 아마 3월 달에 하락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4월 달 하락장에서는 더 이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3월 달 예수금을 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월 이제 월급이나 이제 이제 현금 흐름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비상금 개념의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락장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 투자 자산의 30% 정도는 현금성 자산을 들고 계셔야지 이런 하락장에서 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금성 자산 꼭 이제 유지하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이제 투자 자산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발행어음 그리고 이제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종목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예금보다 조금 더 이제 이율이 높고, 그리고 언제든지 좀 매도하면서 이렇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꼭 은행권보다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뭐 머니마켓 액티브 그런 류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을 꼭 보유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 큰 공감이 되고, 정말 기회인 줄 아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옆에서 보고 정말 느낀 점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시드를 얼마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제 결혼하고 뭐 아파트를 사고 담보대출하고 또 다시 이제 갈아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이제 모아뒀던 돈을 한꺼번에 써야 되는 좀 그런 인생의 좀 큰 자산을 활용할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는데,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런 결혼하면서 영끌하고 이제 주택 마련하면서 이제 영끌해서 이제 대출금을 이제 평생 갖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출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전체 자산의 한 30% 정도는 장기 투자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연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꾸준히 장기 투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다 완료가 된 시점에서 저는 한 3억 정도 좀 현금을 이제 보유한 상태로 담보대출을 좀 다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좀 목돈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꾸준히 장기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억이라는 자산으로 장기 투자가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빨리 거치식 투자가 진행이 되니까 좀 자산의 규모가 좀 눈덩이가 굴러가는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사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자가 부동산 투자인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보다 이 주식 투자, 특히 미국 그 지수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신 점이 어떤 점일까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부동산을 이제 먼저 샀기 때문에 뭐 꼭 부동산이 더 좋다, 뭐 미국 지수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 사실 이제 S&P 500의 이제 과거 수익률과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과거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S&P 500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번 매수하면은 이제 팔지 못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좀 크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워런 버핏처럼 이제 아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부동산, 금, 채권 이런 것들보다도 미국 지수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론적인 이제 수학적인 결과만 좀 이해를 하시더라도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내 투자 효과가 높다라는 것만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꼭 뭐 부동산 아니면 꼭 미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계산한 이런 결과값에 의해 투자 자산을 좀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미국 지수 투자를 장기 보유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드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과 한 3억 정도 있는 사람의 경우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2030이 투자하는 방법과 4050이 투자해야 되는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제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면서 이제 5천만 원, 1억 정도 이제 투자 시드를 모으셨던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 아니면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더 시드를 좀 키워 가셔야 되는 이제 단계고, 그리고 이제 4050 분들 이제 3억, 5억 이렇게 은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 자산을 좀 키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30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S&P 500과 뭐 QQQ를 한 7대 3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자산을 이제 꾸준히 불려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4050 분들은 투자 자산을 이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자산이 좀 급하게 좀 하락하신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산을 공격적으로만 이제 불리기 위한 투자를 하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좀 대처가 되지 않는 게 이런 투자법이어서 꼭 이제 안정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S&P 500 4, 뭐 SCHD 6 이 정도로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이런 배당주에 좀 비중을 실어서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ETF에 투자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익률 외에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금융 투자 상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연금저축계좌가 가장 투자 효율이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매년 세액 공제를 하면서 연금저축에 이제 입금만 하는 자체로도 13% 세액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년 이제 900만 원 연금저축 그리고 IRP에 투자를 하면서 확정 수익으로 13%를 얻어가게 되는데, 이 13%의 수익률이 S&P 500 과거 10년 수익률과 이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직장인들이 이제 매년 이제 900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그 돈으로 S&P 500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뭐 이론상 저희는 이제 26%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달러 확률이 최근 10년 35%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S&P 500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25%의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한국 사람들의 연금 계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미국 직투를 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연금저축 600만 원은 무조건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IRP 300만 원까지는 꼭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버리지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한 20% 정도는 이제 레버리지를 좀 담고 있는데, 이번 이제 바닥에서 하락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보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한 27% 정도까지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랬던 이유가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서 매수하고 상승장에서 이제 투자 초과 수익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레버리지는 이제 건강하게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좀 충분히 좋은 상품이긴 한데 너무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적정한 이제 비중을 유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좀 좋은 수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ETF를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고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ETF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미국 ETF를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S&P 500 종목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SPLG 중심으로 좀 모아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이제 투자 시드가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유명한 VOO 중심으로 모아가셔도 이제 크게 상관없습니다. 수수료가 0.03, 0.025 0.005%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SPLG가 가장 좀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목에서는 이제 QQQM이라는 종목이 이제 QQQ의 수수료보다 이제 더 저렴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QQQ보다는 QQQM으로 이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SCH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0.06%로 굉장히 좀 저렴한 이제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SCHD 같은 경우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렇게 ETF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절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주식 을 투자하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양도세 22%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주식의 장점이 손익 합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난 것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함께 매도했을 때 상계 처리가 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22%가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22% 세금만 내면은 완전히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장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배당금이 이제 2천만 원 초과가 되면은 이런 종합과세가 되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종합과세가 되는 부분과 이제 건강보험에 이제 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적인 측면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직수 22% 세금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세금이 아니거든요. 분리과세가 된다는 장점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이제 세금이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250만 원 이제 비과세가 되는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투자를 할 때 부부가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관심이 많은 뭐 남편이 혼자 하거나 이제 아내가 이제 혼자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좀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부부가 함께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이유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6억 이제 상호 이제 증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부부가 서로 6억씩 공평하게 투자를 하고 10년마다 상호 증여를 하면은 이제 증여한 시점이 내 매수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평단가를 뭐 훨씬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증여하고 이제 1년 뒤에 매도를 하면은 1년분에 대한 이제 손익만 양도세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부부간 상호 증여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좀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오신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기 투자에 이제 힘을 이제 모르시면은 매년 이제 10% 13% 오르는 이제 지수 투자의 수익률이 너무 좀 하찮게 보이고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좀 보게 되는데 최근 이제 워런 버핏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세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 94세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총 80년 동안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신 건데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을 80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80년 후에 최종 자산은 204억이 되거든요. 미국 지수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이 매년 10%씩만 상승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좀 안정적이고 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확신을 갖는 좀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남이 오른다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도 좀 우상향이 확정된 그런 미국 지수 투자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천천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쓰신 이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하시는 2030 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이제부터 좀 마음 결심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제 위험한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좀 불리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왜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면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참고 도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뭐 2배, 3배 뻥튀기 하는 거는 사실 운만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번, 2번이 아니라 평생 성공하는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개별주 투자를 통해서 9번 성공하더라도 사실 한 번 투자하면은 이런 모든 복리 마법이 깨지는 게 이제 투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안정적으로 10년, 20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미국 지수가 가장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꼭 이렇게 지수 투자의 우상향을 믿고 장기 투자 성공하셔서 꼭 성공적인 좀 은퇴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